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행동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솔로 29기 옥순. 방송 초반 그녀는 박수진을 닮았다는 반응과 함께 엄청난 호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날 무렵 SNS는 폐쇄되었고 악플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미움의 중심에 서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정말 어장관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애 예능을 보는 우리가 뭔가 착각한 걸까요? 오늘은 29기 옥순 논란을 통해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옥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29기가 공개되었을 때 옥순은 순식간에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박수진 닮았다, 이주빈 느낌이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수, 광수, 상철. 여러 남성 출연자들이 동시에 옥순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죠.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정 투자입니다. 우리는 연애 예능을 볼 때 단순히 방관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특정 커플을 응원하고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기대하죠. 옥순을 향한 초반의 호감은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투자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호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누가 커플이 될까? 이 사람의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서사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게 되죠. 이게 바로 연애 예능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연애를 보면서도 마치 내 일처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법에는 위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미묘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철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기는 듯한 태도. 1대1 데이트에서의 애교 있는 행동. 해바라기 꽃 에피소드와 하트 포즈 등등. 하나하나는 작은 장면이었지만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사람 진심인 건가? 상철한테는 왜 저렇게 대하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 아냐? 그리고 결정타는 MC 데프콘의 코멘트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종종 MC의 반응이 시청자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옥순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옥순이 한 행동들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관계를 탐색하는 것. 이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 아닌가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암묵적 계약 이론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연애 예능 출연자들에게 특정한 규칙을 기대합니다. 호감을 표현받으면 빠르게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애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디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옥순의 행동은 이 암묵적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기대 위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 기대 위반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감으로 이어지고 배신감은 분노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호감을 보냈는데 넌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냐? 이게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행동도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만약 옥순이 한 사람을 선택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아마 마음이 바뀐 거구나라고 이해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옥순의 경우는 달랐어요.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변심이 아니라 어장관리로 해석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정서적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추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옥순의 경우 여러 남성에게 보인 태도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을 긋지 않고 여지를 남기고 애교를 부리는 패턴. 이게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귀인 오류입니다.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적 요인보다 성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옥순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방송 초반이라 탐색 중이거나 혹은 단순히 친절한 성격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계산적이다, 어장관리하는 성격이다라고 판단해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 모든 행동이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웃는 것도 가식적으로 보이고, 친절한 것도 계산적으로 보이고, 망설이는 것도 어장관리로 보이게 되죠. 더 흥미로운 건 시청자들이 자신의 해석에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본적 귀속 오류와 함께 확증 편향이 작동하면서 내 판단이 맞아라는 신념이 강화되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옥순의 SNS로 악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심리학적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군중 심리와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그걸 지적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프레임이죠. 이건 단순히 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 의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행동은 지적받아야 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데 나만 침묵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익명성과 거리감이 더해집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은 실제 인간이 아니라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나였다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자신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같은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은 성격 탓으로 돌리지만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정당화합니다. 옥수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반면 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중 잣대가 악플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가 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옥수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애 예능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실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출연자를 연애하는 개인이 아니라 서사 속 캐릭터로 소비합니다. 실제 연애는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입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은 별로일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끌릴 수도 있죠. 이건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모호함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서사를 원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은 단순한 구도를 원하죠. 둘째, 연애 예능에서 호감 표현은 왜 계약처럼 느껴질까요? 현실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다릅니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받았으면 책임져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건 일종의 감정 거래로 느껴지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빌런 캐릭터는 왜 프로그램 몰입도를 극대화할까요? 연애 예능 제작진은 알고 있습니다. 논란은 시청률을 높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편집은 때때로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빌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애매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불편한 타이밍에 자막을 넣고 MC의 의미심장한 반응을 클로즈업하죠. 옥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편집은 특정한 방향으로 시청자를 유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죠. 29기 옥순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연애 예능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순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화면 속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들도 실수하고 망설이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항상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애 예능을 볼 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캐릭터로 보고 있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깨져서 그런 건가? 그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시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9기 옥순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지금 혹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심리 분석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